네. 아까 그림에서 기법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 예측, 설계, 창조의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한다고요. 이 다양한 기법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가 그 책을 쓴 다음에 내가 외부의 전문가를 모셔서 사실 우리 외대가 몇 안 되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미래 경영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학기에, 다다음 학기에 혹시 택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외부에 다른 윤경 교수님이라고 외부의 교수님을 모셔서 지금 미래 경영학이 개설되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는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지만 지금 이번 학기도 개설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윤경 교수님의 강의 유튜브 동영상을 잠깐 내가 소개를 나중에 해주고 싶은데요. 혹시 궁금할까봐.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 경영은 따로 듣도록 하고요. 나의 관점은 사실은 미래 경영학 전체가 아니라 IT와 MIS의 연결고리를 찾으면서 미래를 내다보자는 그 측면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들 이야기를 하지 않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들이 존재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잠깐만 그들이 과연 무엇인지 보죠. 이거 세 가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보고 다른 거 이야기하죠. 첫째, 탐색 기법.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떤 변화의 주된 요인들이 무엇이었던가, 핵심 트렌드가 무엇이었던가를 밝혀야 되는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흔히 인과칭의 분석 기법, 환경 스캐닝, 이머징 이슈, 그 다음에 특히 아까 말했던 스팁 분석 기법, 이런 게 많이 이용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고요. 이런 기법들이 존재한다. 가장 중요하게 내가 생각한 것이 스팁 분석 기법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소셜, 테크놀로지컬, 에컬로지컬, 이코노미컬, 폴리시, 이 5가지 측면에서 이 변화의 핵심 요인들은 이 5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를 바라보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많지만 이 5가지 시각에서만 변화를 찾아보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이해해 봄직한데 여기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더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들, 브레인스토밍, 빅데이터 기법, 교차 영향 분석법, 델파 기법, 퓨처스 윌, 패널링 기법,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 텍스트 마인 기법 등등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하고 그냥 모여서 많은 브레인스토밍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보다는 가장 알려진 것이 퓨처스 윌이라든가 특히 이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입니다. 미래는 다양하다는데 어떤 시나리오들이 존재할까? 4개의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자. 현재의 추이가 지속된다면 미래는 이렇게 4가지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다. 4가지 시나리오가 보일 것 같다. 나오지 않을까. 이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건 선호되는 시나리오가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제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시나리오가 있고, 아무튼 우리가 시나리오를 바라보는 기법을 보고서 우리가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한번 우리가 이해할 만한데 이거 역시 이번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존재한다는 것만 일단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창조하는, 그 다음에 청사진을 만들어보는, 우리가 선호하는 비전을 선택을 해서, 비전 목시작 같은 걸 통해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로 나가도록 만드는, 그래서 창조하는 기법들이 또 다양한 게 있습니다. 미래의 지도를 그려서 이렇게 나가봐야지. 우리가 지금 학기말 시험에 이미 이야기합니다만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닝처럼 혹은 라이프 프로세스 리엔지닝처럼 프로세스 혁신을 추구하며 통해서 창조를 해야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로드 매핑을 그려서 이런 단계를 거쳐가야지, 이런 게 있거든요. 백캐스팅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저 미래에 다가가려면 백워드 플래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가야지만 저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10년 후 저 미래를 위해서 거꾸로 우리가 역산해 보건데 1년 안에는 이런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3년 후에는 이런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5년 후에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그런 다음에 10년 후에 그래야지만 저 목표가 달성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거꾸로 내려와서 다시 한번 미래를 나가는 길 찾자는 것이 백캐스팅 방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알려진 미래 창조 기법입니다.
뭐, 하나씩 또 변화 관리.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저항이 심하거든요. 우리들 스스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이룩할 것인가에는 변화 관리. 뭐 이런 것들 내다본 것이 창조 기법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험까지 제출을 이제 하기로 한 마당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렇게 알고요. 그럼 다시 잠깐 지나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나가가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H 기법들인데 어떤 큰 틀에서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 존재합니까? 연구기관이나 어떤 유명 그 미래 연구기관들은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어떤 필요한 기법 사용하는 것 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정확한 틀을 따라서 미래 연구를 하라 하는 틀이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몇 개의 틀을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뭐 좀 이 테이프는 기법과 이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되겠는데요. 그러기 전에 이 그림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그림 잠깐 볼게요. 이게 이제 속칭 이제 Futures Wheel이라는 것인데, 아니 Futures Coin이라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가 이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래거든요. 어떤 미래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넓게 보면 가능한 미래는 그 폭이 이렇게 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가 타당한 미래일지 모릅니다. 이건 possible 미래, 이건 plausible 미래예요. 이 정도가 타당하게 발생할 수 있는 미래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보건대 현재의 트렌드가 지속된다면 가장 개연성이 높은 미래는 이 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이 미래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미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다본다면 우리는 현 시점에서 이 미래를 추구하자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이 미래가 온다. 가만 놔두면 이 미래가 다가온다. 그러니 이 미래가 다가오지 말도록 이 미래가 다가오도록 만들어보자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이제 미래 콘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콘 모양이니까요.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양한 그 해외의 미래 방법론들 틀만 잠깐 설명해 줄게요. 기본은 이겁니다만. 이건 뭐 이제 기본적인 틀이고요. 이 개념은 사실 그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그 미래 연구 대학이 있다면, 기관이 있다면 휴스턴 대학입니다. 휴스턴 대학에서 만든 틀이거든요. 이건 이미 설명을 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틀이 조금 달리 표현하면 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휴스턴 대학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미래 연구를 프레임하고요. 스캐닝을 하고 포캐스트를 하고 포캐스트하고는 퓨처링 그렇게 이야기하죠. 비전을 설정하고 계획을 잡아서 액션으로 넘겨라. 그래서 possible 미래, plausible 미래, probable 미래 혹은 preferable 미래, 이게 가장 우리가 바람직한 미래거든요. 이 미래가 이제 예측이 된다면 이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시나리오, 4개의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고, 이 시나리오 플랜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미래를 찍어서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세워서 실행으로 옮겨라 하는 것이 이제 이 학파의 이제 주장입니다. 이런 틀이 있고요. 또 하나 그 유명한 미래 연구를 하는 그 대학 기관 중에 하나가 하와이 대학이거든요. 하와이 대학도 이렇습니다. 좀 용어만 좀 다를 뿐 같아요. 과거를 검토하고, 이게 포르사이트예요.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그 다음에 aspiration, 열정을 담아서 바꿔라. 그래서 그게 이제 foresight 단계, visioning 단계, strategy 단계, 그 다음에 뭐 stuff all happens 그러는데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 이렇게 내다보는 것이 하와이 대학의 그 프레임인데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렇게요. 같습니다.
영국에, 여러분 잘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겠는데, 영국에 Shaping Tomorrow라는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Shaping Tomorrow라는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는 크게 5가지 단계로 미래를 보자는 것 같아요. 포커스, 어떤 문제를 연구할 것인지, 어떤 미래를 내다볼 것인지 포커싱을 하고, 탐색을 하고, 외부 환경, 변화, 동인들 탐색하고, 이것들 전부 다 취합해가지고 중간 경과를 도출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대안 미래들을 평가해서 우리가 선택한 미래를 실행으로 옮긴다. 이것이 영국의 컨설팅 회사의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그 단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커스를 하고, 익스플로어 하고, 인터그레이션 시키고, 에이밸리에이션 한 다음에 액티베이트 하라. 뭐 이런 식. 결국 뭐 기본 개념은 다 같은데, 과거, 현재, 미래, 뭐 설계, 액션 뭐 같은데, 아무튼 다른 그림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래 경영학이라든가 미래 연구하는 방법이 허상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는 구름에 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국의 대학이건 세계 뭐 다른 나라 또 이야기 좀 더 나오게 될 텐데,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기업 컨설팅을 하고 기업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망상을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것은 독일 회사의 사례가 됩니다. 독일 회사. 독일의 그 퓨처 매니지먼트 그룹 컨설팅 회사는 이렇게 보더고요. 내가 그 학회에서 받아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레이더망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그래서 바라본 안경이 이렇게 다양하대요. 안경이 다양하대요. 가정을 하고요. 기회를 따져보고요. 비전을 세우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내다보고요. 전략을 세우고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란 예측 가능한 미래. 가능한 미래를 인지하고, 소원하는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라.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그 개념이 그래요. 독일의 퓨처 매니지먼트 그룹이라는 컨설팅 회사, 미래 컨설팅 해주는 컨설팅 회사의 그들의 그 노하우는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됐네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지만 개념만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독일 지멘사의 그 미래 연구 방법인데요. 이거 역시 목표를 설정하고 기획을 하고 스캐닝을 하고, 스캐닝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추이의 변화를 우리가 탐색하는 게 스캐닝이거든요. 스캐닝을 하고, 스트럭처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발견된 것들을 서로 모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포어사이트를 하고, 스트래티지를 개발하고, 임플리멘테이션 시켜라, 실행으로 옮겨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들만의 노하우를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컨설팅을 해주고 기업들이 변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기관들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것들 사례를 이제 책에 소개해주면서 우리도 좀 이런 기관들이 좀 있자. 또 기업들도 미래 연구를 제발 하자. 10년 후 20년을 내다보자. IT가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데 왜 가만히 다가오게 만드느냐. 좀 미리 우리가 미래를 창조해보자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스웨덴의 사례인데요. 이건 조금 개념이 다르지만 실제 많이 우리나라에서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역시 트래킹을 하고요. 스캐닝과 트래킹이 같은 개념입니다. 트래킹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꿈꾸고요. 이미징을 하고 꿈꾸고 그다음에 무엇을 실행으로 옮길 것인가 디사이드를 하고 결정하고 비전을 디사이드하는 거죠. 그다음에 액션을 옮기라는 거죠. 결국 이것도 뭐 같아요. 크게 개념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2030 과학기술 발전 예측 방법론을 잠깐 그림만 따갖고 왔는데요. 뭐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보일까요? 미래를 내다보고요. 포어사이트라고요. 이건 과학기술 발전이기 때문에 과학기술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핵심 기술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 기술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로드맵을 그리면서 앞으로 그렇다면 러시아는 2030년도쯤을 대비해서 어떤 기술 R&D를 해야 되나, 어떤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개발시켜야 되나 하는 나름대로 국가 R&D, 과학기술 발전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고 한단 말입니다.
하도 많으니까 이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그 미래 경영을 제일 잘 가르치는 곳이 지금 현재 카이스트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카이스트가 가르치는 이 미래 관리 혹은 미래 경영 방법론은 이렇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요.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핵심 동인이 무엇던가, 핵심 동인인데, 근데 잘못 쳤네. 핵심 동인이 무엇이었던가. 그 다음에 미래를 설계하고요. 희망 미래. 비전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미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워서, 실행으로 옮기고, 또 그 미래 방향을 늘 유지보수해 나가면서 새로운 상황에 맞는, 환경 변화에 맞는 미래를 찾아가자는 것이 카이스트의 미래 관리 5단계입니다. 뭐, 알아도 나쁠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잠깐 포함시켰습니다. 국내 다른 학교 다른 그 국책 연구기관의 방법론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프롬이라는 우리나라 정보사회연구원의 IT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이 변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이 정보사회연구원의 프롬 연구 방법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프롬 연구 방법론인데요. 역시 정보를 수집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까 그 다양한 기법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을 스캐닝을 하고, 그다음에 텍스트 마이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 전부 모아서 그 분석을 한 다음에 시나리오를 작성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관련 이슈를 도출하고 그다음에 비전 작업에 들어가라. 이것이 내가 이 줄을 끼웠더니요. 스피커가 여러분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그래서 그때 자꾸 내가 이걸 만지게 되네요. 이런 국내 방법론도 존재를 합니다. 더 많은데, 그것도 키스티라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또 다른 연구기관이 과학기술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 흐름을 또 이렇게 보게 됐고요. 여기 자료를 나중에 여러분에게 따로 자료를 주겠습니다. 다른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민간 기업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서 foresight and envisioning framework 해가지고 만들어서 미래 연구를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거든요. 이것들이다 하는 걸 일단 염두에 두고 뭐 다양하지만 일단 이 정도에서 사례는 끝이고요. 이거 역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미래 전략 연구 방법론인데 일단 설명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닌 것 같아서요. 여기서 이 정도로 이 개념은 여기서 마치고요. 사례 이야기를 잠깐 할까요? 사례. 긴 사례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딱 한 3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우리가 입는 옷은 우리 인간의 의생활은 어떻게 변할까 하는 한 연구는 절차를 이렇게 밟았습니다. 아까 다양한 환경 스캐닝 같은 그 미래 탐색 기법을 통해서 또 스팁 분석 기법을 통해서 미래 사회와 의생활 변화의 기본 동인을 추출하고요. 그게 1단계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뭘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정말 어떻게 바뀔까? 우리의 옷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은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의생활이 바뀔 것 같지? 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많이 들어서요. 델파의 기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그래서 앞으로 미래 의생활 변화는 이럴 거야 하고 트렌드와 비전을 제시하고요.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적합한 대응을 갖자는 것인데 결국 미래의 옷이라는 것이 뭐 입으면 가볍고요. 날씨가 추운데 나가면 저절로 따뜻해지게 변하고요. 막 센스가 붙어 있는 거죠. 여기에 뭐 인공지능 기능이 있어가지고 말하면 여기서 번역해서 통역해가지고 말을 해주고요. 그리고 입는 옷, 이 웨어러블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더 편하고 따뜻하고 여러 가지 기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IT가 다 이미 내포된 그러한 그 옷으로 발전할 거랍니다. 미래는. 두고 보죠 뭐. 난 나이가 들었지만 여러분은 이런 새로운 옷을
만끽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 뭐 썩 잊고 싶지도 않고요. 또 다른 사례 볼까요? 아모레 패시픽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뭐 나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다 잘 알겠습니까? 기업이 몇 년 전에 정말 아주 제대로 어떤 연구를 진행시켜서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이 아니라 이걸로 뭐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피부를 좋게 해주는 속칭 그걸 보고서 좀 잊어먹었는데요. 그걸 보고서 메이크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메이크온. 여러분 아마 이미 알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브랜드가 론칭 됐을 겁니다. 지금 이미 오래전에. 근데 그들이 이 메이크온이라는 브랜드를 론칭 시키기 위해서 2010년도경이에요. 이미 미래 시장을 내다봤습니다. 2020년도에 미래 뷰티를 연구했고 미래 사회를 조사했고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 창조를 위한 관점의 변화를 가져야겠다 하고 아모레 퍼시픽을 생각했고요. 저 대표이사부터. 그래서 미래 연구팀을 만들어서 미래 시장을 예측해보고 새로운 사업을 설계하고 그럼으로써 메이콘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시킬 수 있었답니다. 그 제품을 출시했고요. 얼마나 성공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아모레 패시픽이라는 곳은 과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화장품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면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데 미래 연구를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주목해 볼 만하다고 내가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굉장히 긴 사례고요. 상당히 그 사례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면 찾아볼 수 있겠고 책에는 구체적으로 담았는데 이 사례를 여기서 이 정도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죠. 또 하나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사실 여기서부터 내 개념이 출발했는데요. 나의 그 관심이 이렇게 여기서 출발했던 셈인데 이게 내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이런 설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우리의 먹거리가 무엇인가? 어떤 기술이 정말 진정한 기술일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반을 구축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기반을 구축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인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당시에 국민 소득 2만 달러, 3만 달러 넘어가고 세상이 사이버 세상으로 바뀌고 글로벌 시대가 되고 신운동이 활발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가 변한다 이겁니다.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변화된 사회에 걸맞는 국가 IT 전략을 수립하자.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 기반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리고 그 당시 그걸 IT 839 전략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정보통신 부가 말이죠. 지금 정보통신부가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보통신 1등 국가를 건립하자고 했거든요. 내다보는 타임 호라이즌이 약 7, 8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났더랬습니다. 여기서 다 끝났어요. 이쪽을 바라보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가만히 있어. 이건 상당히 공급자 시각인데 어떤 기술, 어떤 서비스 공급자 시각인데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먼 미래를 내다보자 이겁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자. 사람이 어디서든가 어떻게 살 텐데 사람이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갈 텐데 보입니까? 살아갈 텐데 뭐 우주가 됐건 뭐 지구촌이 됐건 뭐 아무튼 살아갈 텐데 결국 행복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기술이라면 이것들 만들기 위한 수요가 있지 않겠는가? 수요가. 그래서 미래의 삶의 현장을 쭉 지켜보자. 그게 뭐 교육기관, 학교가 됐건 가정이 됐건 뭐 도로가 됐건 뭐 직장이 됐건 병원이 됐건 이 삶의 현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놓고서 그 변화될 것을 우리가 예측하거나 아니면 가장 바람직한 삶 현장을 우리가 추구해 볼 수 있는 그 청산을 그려보고 만약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행복지구촌이 열려질 텐데 여기에 걸맞는 기술로 만들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자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다가오도록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래의 수요처를 미리 한번 가늠해보자. 비전을 꿈꿔보자. 사람 산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찾아보자.
그래서 그 행복한 미래상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인지를 바라보자.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IT 839 전략이었고요. 나는 그건 이제 또 다른 IT 479. 이건 국가발전 IT 479 전략. 이건 IT 기술 839 전략에서 479 더하면 20이잖아요. 839 더하면 20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IT 비전 2020 그렇게 불렀습니다. 보통 우리가 비전 2020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 영어를 번역하면요. 우리의 뭡니까? 시력 2.0, 2.0. 우리의 시력 2.0, 2.0을 미국 말로 하면 비전 2020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영어적 용어를 여기다 담고자 IT 비전 2020 이렇게 담았거든요.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자는 겁니다. 공급자 위주에서만 우리가 산업을 육성시킬 것이 아니라 수요, 먼 미래까지 내다보자는 것이 그 당시에 나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미래 연구를 촉진시켰고 나로 하여금 미래를 생각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이제 뭐 고려되기에도 이르렀었죠, 당시에는. 그렇게 알고요. 이것이 한 이제 3가지 사례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지금 이제 우리 오늘 좀 방금 앞에 가지고 지금 한 60분, 55분쯤 한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곧 돌아올게요. 다음 동영상 굉장히 짧을 겁니다.